안녕하세요. 결혼하고 5년 만에 남편과 다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자주 즐겨 듣던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저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 이야기를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탈탈 털어버리고 싶어서예요. 다들 결혼하고 남편의 가족이랍시고 시댁 식구들의 선 넘는 행동을 꾹 참았던 적 많으시죠? 저 또한 공주 밑에서 하녀 취급까지 당하면서 분통 터지는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주꼴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고 저랑 남편이 연을 끊게 됐는지 그 사연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 혼자가 됐어요. 이 말을 하면 다들 안타까운 표정을 짓곤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단 행복한 환경에서 걱정 없이 잘 컸답니다. 제 곁엔 부모님만큼이나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이모와 이모부가 있었기 때문이죠. 간절히 자식을 원했지만 출산을 할 수 없었던 이모는 부모님이 힘들어졌단 얘기를 듣자마자 먼저 절 봐주겠다는 제안을 했던 분이에요. 그 덕에 사랑도 많이 받고요.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결핍 없이 클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부모님은 이모 집에 절 맡기고 뿔뿔이 흩어져서 돈을 벌던 상태였고 자주 만나진 못했어도 제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더니 부모님을 다시 본 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두 분은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버지가 떠나고 3개월 뒤에 어머니가 뒤따라 가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님 얼굴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영정사진으로 본 모습이 낯설기만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모에게 들은 바로는 엄마랑 아빠가 돈만 아니었다면 누구보다 금실 좋게 잘 지낼 부부였을 거라면서 아마 그래서 한 사람이 남은 게 힘들어 같이 따라간 게 아닐까 싶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두 분의 사이가 좋았다는 말을 듣고서 놀랐죠. 그리고 전 이모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혹시나 이런 제 상황을 나쁘게 보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던 이모는 정말 엄마처럼 본인이 나서서 제가 만날 사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난 너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릴 때부터 한 번 울지도 않고 빨리 철들어서 크는 내내 속 한 번 썩이지도 않았어. 그 어린애가 얼마나 눈치 보고 힘들었을까. 이모가 다른 건 몰라도 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건 꼭 볼 거야. 어릴 때 못 받은 사랑, 좋은 가정 이뤄서 남들보다 몇 배로 행복해야지. 그리고 어디 가서 네 입으로 먼저 부모님 없단 소리 절대 하지 마. 남자 만날 때도 오래 만나보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도 괜찮아. 괜히 동정하고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모가 엄마지. 난 너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안 그래? 이모는 제가 좋은 가정 이뤄서 어릴 때 못 받았던 사랑을 듬뿍 받고 살기를 바라는 바람이 컸어요. 그래서 이모부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건실한 청년이 있다면서 남편을 소개해줬고 2년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모가 오래 봐온 사람이라고 하니까 첫 만남부터 괜히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당시 남편은 이모부 물류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주말까지 나가서 잔업을 하면서도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짜증 한 번을 안 내고 늘 웃는 인상이 참 좋았죠. 그런 남편이 유일하게 인상을 찌푸리는 일은 전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철없이 벌이는 일 때문이었어요. 아니 하루 이틀이야? 나도 일하는 중인데 어딜 가보라는 거야? 내가 지금 놀아? 아니 참 엄마는 개입해서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믿어? 다 엄살이라니까 택시 불러서 병원 가라고 해. 왜? 또 아가씨한테 무슨 일 있대? 뻑하면 회사 가서 아프다고 난리잖아. 오늘도 엄마한테 바로 와달라고 그랬다는데 애도 아니고 일하기 싫을 때마다 그 소리나 하고 나오니까 회사를 무슨 학교처럼 다닌다니까. 싫으면 안 나가려고 하고 맨날 연차 쓸 생각만 하니 회사에 친구가 하나도 없지. 번번이 신우가 어린애처럼 말도 안 되는 일로 꾀병이나 부리고 사고치는 일을 들으면 남편은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나보니 신우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우리 공주, 왜 그래? 많이 피곤해? 엄마가 다리 주물러 줄까? 아,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아, 욕 좀 봐. 다리 부은 것 좀 봐. 근데 오늘도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는 아무도 말 안 걸어주는 거 있지? 점심시간에도 지들끼리 모여서 쏙닥쏙닥 하는데 난 끼워주지도 않고. 엄마가 시킨 대로 내가 어제 커피도 사줬는데. 에 진짜. 이 못된 것들. 우리 공주 속상했겠네. 운 건 아니지? 엄마가 보기엔 너를 질투해서 그런 거야. 네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이 빠지는 게 있어야 인간미가 있고 그런 건데 우리 공주는 그런 게 없이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나도 문제야. 회사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다치니까 몸까지 아픈 거야. 회사에 있기만 해도 두통이 오는 것 같고 그래. 그러면 참지 말고 아프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 알았지? 그리고 회사 못 다니겠으면 저번처럼 엄마가 전화해 줄 테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어. 근데 오늘 왕비님이 내 샐러드 준비해 놨을까요? 그럼 우리 공주 배고플까 봐 엄마가 다 아까 준비해뒀지. 얼른 먹어, 얼른 먹어. 나 컴퓨터 많이 해서 손 아픈데. 그래? 그러면 입만 벌리고 있어. 엄마가 먹여줄게. 어떻게 TV 보면서 먹을래? 지들끼리 공주 왕비해 가면서 소꿉놀이보다 더 유치한 짓을 하는데 말도 안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는 다 큰애를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어떨 땐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남편은 이런 신우와 시모를 보면서 말은 보기 싫다 그렇게 해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죠. 또 결혼 후에는 더 악착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러러보게 되더라고요. 비록 신혼생활이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나름 우리 둘의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은 몇 년을 쉬지도 않고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일까요? 이모부는 남편이 일하는 걸 보더니 나중에 점포 운영까지 여러 개 맡기면서 많은 일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에게 떨어지는 수익도 많아지게 되면서 우린 오래된 빌라에서 올려다보기만 했던 아파트에서 살게 됐어요. 저랑 남편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행복한 시간만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수시로 제 집처럼 드나드는 신우와 시모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게 됐죠. 벨 누르는 소리는 아직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예요. 언니, 이런 집 살면 어때요, 기분이? 뭐 너무 좋죠. 전에 살던 빌라 생각하면 꿈꾸는 것 같고 그래요. 여기 1층에 곧 마트까지 들어온다면서요? 그럼 이제 없는 게 없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단자 안에 유치원도 있고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편하긴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고 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이런 집 언니는 평생 꿈도 못 꿨겠죠. 솔직히 피도 안 섞인 이모가 이런 집을 해줄 리도 없고. 언니는 정말 결혼해서 복 터진 거네요. 부럽다. 나도 우리 오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네. 신우는 그냥 집이 좋다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끝에는 항상 남편 덕이라고 강조하는 말을 했어요. 번번이 들을 때마다 불쾌하기도 하고 당황스럽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괜한 말했다가 남편을 깎아내리게 될까 싶어서 좋게 반응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이 말을 계속하니까 어느 날엔 기분이 상해서 제대로 말을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우리 오빠는 나가서 죽어라 일만 하는데 이 좋은 집 누리는 건 언니뿐이네. 보니까 언니만 좋은 일 시켰어. 불쌍한 우리 오빠. 아니 아가씨도 누리잖아요 충분히. 에? 여기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뭘 누려요. 거의 살다시피 하잖아요.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와서 쉬고 자고 가는 정도면 이거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오는 거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집 저도 같이 노력해서 산 거예요. 아가씨 눈엔 나가서 일하는 남편 돈만 들어가 있다 생각하겠지만 우리 둘 앞으로 대출도 남아있고요. 저도 열심히 아껴서 살아서 이것도 가능했던 거라고요. 언니 그것 좀 아낀다고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반찬값 아낀다고 아파트 살 수 있으면 다 살죠. 언니가 세상을 너무 모르네. 그리고 언니 키워주신 이모 아니었으면 그런 큰 회사를 언니가 어떻게 들어가요?
전부 빽이지.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 이력서 내고 절차 거쳐서 들어갔어요. 내가 보면 언니는 참 운이 좋은 사람 같아. 인생 자체가 본인 힘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는데 잘만 살잖아요. 이렇게 선을 넘는 발언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신우를 볼 때마다 화가 부풀 대로 부풀어서 풍선처럼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인생을 본인이 단편적으로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해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든 남편하고 저는 아등바등하면서 아끼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시댁 인간들 때문에 금이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아가씨. 저도 아가씨 인생 보이는 대로 한번 판단해서 말해볼까요? 아가씨 모르잖아요. 저 어떻게 살았는지. 겪어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어머머, 예민하게 왜 그래요? 언니 근데 가끔 보면 너무 욱하더라. 성깔 있단 소리 듣죠? 말 돌리지 말고요. 금방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한 말은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과 제대로 안 하면 저도 이대로는 안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도 보태준 거 하나 없이 이 집에 와서 편하게 쉬고 있잖아요.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됐죠? 신우 반응을 보니 제가 당장 이 집에 오는 걸 막을 것 같았는지 억지로 하기 싫은 사과를 겨우 하기는 하더라고요. 솔직히 신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집에 눌러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여태 눈치 한 번 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의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속마음은 몇 번이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모른 척하고 싶기도 했어요. 거실에 앉아 툴툴대던 신우는 한동안 제 눈치를 보고 있더니 짜증이 난다는 듯 리모컨을 휙 던지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래도 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초반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이날 일을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쳤는지 이날 이후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저를 공격하기 바빴어요. 하루는 시댁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이제 너희들 걱정 없이 살게 됐으면 우리 공주도 챙겨줘야 하지 않니? 어머니, 용돈 주잖아요. 그만하면 됐죠. 아예 얼마나 더 해줘요? 아니, 그때 공주 직장 너무 멀면 오피스텔 하나 해준다고 그랬었잖아. 너 기억 안 나니? 요새 얘가 1시간씩 출퇴근하니까 그냥 초주검이 돼서 오는데 안쓰러워서 볼 수가 없어. 회사 근처에 자그마한 방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서울에서 그 정도 거리는 다 다녀요. 엄마 1시간 아니고 1시간 30분이라고. 왕복으로 길에서 3시간을 버린다니까? 집에 오면 다리가 아주 무다리처럼 퉁퉁 부어있어. 미안해 공주야. 엄마가 헷갈렸다. 그래 3시간이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이 회사는 오래 다니고 싶대. 이제 마음 붙이고 좀 다녀보겠다는데 도와주면 좋잖아. 그때 오빠가 먼저 그랬어. 오피스텔 얻어준다고. 그건 네가 온갖 조건 따져가면서 취업하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한 소리였지. 그때 한 말 갖고 그래? 그리고 지금 상황이 같아? 요새 오피스텔 월세가 얼만지나 아냐고. 난 솔직히 너 1년이나 다닐지 모르겠다. 또 아프다고 땡땡이나 치고 나올 생각이나 하고 그럼 어디든 오래 못 다녀.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남편이 한 말을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직장을 오래 안 다니고 거리며 연봉까지 따지고 들면서 일을 고르려고 하니까 남편이 뭐든 가리지 말고 시작해보라면서 한 소리를 대단한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야기를 한 건데 신우가 옆에서 억울해 죽겠다는 소리로 말하더군요. 심지어 우리 신혼집까지 탐내고 있었더라고요. 오빠 너는 진짜 웃긴다. 오빠는 결혼하고부터 말이 달라지네. 왜? 언니 눈치 보여? 왜 언니가 우리 식구 챙겨주지 말래? 저요? 아니, 아가씨는 무슨 그런 말을? 결혼하고 말 바꾸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내가 뭐 오빠 사는 것처럼 좋은 아파트 얻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 해줘? 엄마랑 나도 아파트 살고 싶다고. 다 낡아빠진 주택 말고. 적당히 좀 해라. 나도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 둘만 아파트 얻어 들어갈 때부터 내가 이 속이 말이 아니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 먼저 챙기고 나중에 집 마련한다는데 아유 참 주택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 공주랑 나랑 둘이 아파트 살고 너희가 여기 살아도 되는 거잖니. 아유 엄마까지 왜 그래요. 우리 둘이 몇 년 힘들게 돈 모으고 대출 받아서 들어간 거 알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집 둘이 살기엔 충분하잖아. 아니 나중에 우리 애 생기고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그렇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우리 얼마나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는지 알면서 그 소리가 나와요? 아유 한번 해본 소리야. 순간 시어머니는 발끈하며 말하는 남편의 반응에 놀랐는지 깨갱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너 우리 공주 챙겨주지 말라고 그랬어? 갑자기 왜 먼 사람을 자꾸 그래? 그러더니 신우는 기회가 왔다는 듯 저를 노려보면서 말을 이어갔죠. 아 솔직히 저번에도 언니한테 내가 집 좋지 않냐고 부럽다고 얘기했더니 당장 사과하라면서 버럭 화내고 그래서 눈치 보다가 나왔어. 요즘 오빠 집 가고 싶어도 엄마 없이는 절대 못 가. 언니가 또 저번처럼 화낼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너무 무서워. 뭐? 너 우리 공주한테 화냈니? 눈치까지 줬어? 너 어떻게 된 건지 숨기지 말고 말해. 네, 그때 아가씨 말이 조금 지나쳐서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만해. 엄마도 제 버릇없이 말하는 거 알잖아. 이 사람이 좀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라고 윗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참고 봐줘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신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는 걸 느끼자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이처럼 징징대더군요. 참 나이가 몇 살인데 불리해지기만 하면 눈물 작전을 쓸까요? 이런 대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저도 답답했습니다. 우리 공주 울잖아. 휴지 줘 빨리. 얼마나 무섭게 있으면 애가 이렇게 우냐고. 아유 혈압 올라. 나는 우리 공주 크는 내내 안 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봤고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어. 얼마나 공주같이 귀하게 키우는지 알기나 해. 근데 감히 나 없을 때 뒤에서 그런 취급을 할 수가 있니? 어머니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셔야죠. 어떻게 아가씨 말만 듣고 그러세요? 그날 아가씨하고 제가 대화하는데 시끄러. 응? 우리 공주는 거짓말 못해. 내가 안다. 그때 남편이 먹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미간을 잔뜩 찌푸린 그 얼굴을 보니 화가 아주 단단히 난 것 같았죠. 들어는 봐야지. 엄마도 모르는 일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 누구 함부로 대하고 그럴 사람 절대 아니야. 내가 너무 자주 온다고 눈치 줘도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라고.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했는지 그것부터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게 타일릴 수도 있지. 왜 사과를 하라고 무섭게 굴어? 애가 컵을 먹었잖아. 무섭게 구는 거 엄마 눈으로 직접 봤어? 모르잖아. 그리고 넌 지금 이게 울 일이라고 생각해? 질질 짜기만 하면 일이 다 해결이 되냐고. 말해봐. 엄마, 나 무서워. 갈래. 그런데 신우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 등 뒤로 몸을 반쯤 숨기더니 어버버 말조차 못하더라고요. 저랑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노려보면서 또박또박 못된 말만 골라서 하던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죠. 시어머니는 아가씨 등을 토닥이고 있고 갈수록 시댁 식구들하고는 상종하기 싫단 생각뿐이었어요. 그만해. 애 힘들어서 오는데 왜 그래? 괜찮아 우리 공주. 물 마시자. 얼른 물부터 마셔. 아까 못 들었어. 부러워서 한 소리라잖아. 얼마나 부러웠으면 언니한테 그랬을까 안쓰럽지도 않아? 그렇게 너희들만 잘 살고 싶으면 동생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면 되겠네. 또박또박 다시 말해. 네 입으로 새언니한테 한 이야기 직접 해보라고. 전 눈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꽉 막혀있던 길이 시원하게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제 속이 다 풀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답답하다면서 남편이 자리를 뜬 사이 저는 냉랭한 이 분위기를 정리해야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그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듣기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가씨가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해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은 일 겪었다면 겪은 사람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 인생 쉽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선을 좀 넘은 것 같아서요. 너 진짜 우리 애 질투하니?
네? 제가요? 아니 제가 뭐하러 아가씨를 질투해요? 질투할 게 있어야 질투를 하죠. 저는 아가씨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토당토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더라고요. 생각을 해봐. 네 행동이 딱 그러잖아. 사랑 많이 받고 공주 취급받는 우리 딸 부러워서 괜히 트집 잡는 거 아니냐고. 우리 공주 너 아니어도 어딜 가나 시기 질투 때문에 힘든 애다. 그러니까 너까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그만들 하시고 가시죠. 엄마도 이 사람 붙들고 괜한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린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두 사람 말 들어봐야지. 그리고 너 새언니한테 제대로 사과해. 아, 맨날 나한테만 그래 오빠는. 치. 같이 실수한 게 있으면 동시에 해야지. 왜 우리 공주만 시켜? 하지마, 하지마. 남편은 이 상황이 너무 지친다는 듯 급히 정리하고 일어서려 하더군요.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저도 하고 싶은 말도 더는 없었고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받는 사과도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신우도 끝까지 자기 편을 안 드는 남편 모습에 실망한 듯 보였지만 평소에도 남편을 어려워해서인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심통난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나가는 제 모습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시댁에서는 남편 없이 제 뒤에서 설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다급히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저한테 본인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봐서 알겠지만 우리 식구들 부족한 게 많아. 오늘도 당신 난처한 일이 너무 많았네. 이럴 줄 모르고 기분 좋게 저녁이나 먹을 생각으로 나온 건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당신이라도 있어서 너무 다행이지. 아우,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 가족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 참.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 사는 게 그렇게까지 아쉬울 일이야? 가족이면 누구보다 축복해주고 잘 사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 갈수록 지친다. 힘이 쭉쭉 빠져. 그런 생각하지 마. 당신이 집안 가장이나 다름없었잖아. 그래서 나한테 뺏겼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지. 당신이 지금처럼 중간 역할 잘해주면 돼. 무조건 내 편만 들지도 말고 좀 달래드리고, 응? 남편도 씁쓸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와 신우가 함께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이모부 부탁으로 대신 출장을 간 상황이었는데 그 소식을 또 들었는지 출장 간 사이에 있을 생각으로 큰 짐가방까지 손에 들려있더군요. 전 내심 신우와 있던 그 일이 한풀 꺾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층 더 뾰족한 태도로 저를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왜? 우리가 오면 안 될 때라도 왔니? 연락도 없이 오셔서 놀랐네요. 들어오세요. 며칠 엄마랑 있다가 가려고요. 오빠 출장 가서 언니도 심심하잖아요. 가만 보니 너 저번 일로 우리하고 안 보고 살 생각했던 것 같다. 교묘하게 뒤에서 우리 아들 조종해서 분란 만들 작정이야? 왜 그렇게 봐? 속마음 들킨 것 같니? 그래? 아니요 어머니.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날 일은 아가씨도 저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오해? 네가 애초에 그날 빨리 수습하고 우리 공주한테 사과했으면 애초에 일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어. 우리의 성격 알면서 그렇게 몰아세우고 소리치는 꼴 보고도 구경만 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소리라고 앉았어. 너 우리하고 있었던 일 전부 아들한테 싹 일러바치지? 걔가 결혼하고부터 우리하고 얼마나 거리를 둔지 넌 모른다. 앞에서 순진한 얼굴하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아니 왜 제가 생각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씀하세요? 저 그런 짓 안 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억지를 부리면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런 감정 상태로 서로 몇 밤을 같이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다급히 마음을 추스르며 제가 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 또 다툼이 벌어져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예 작정하고 남편이 없는 틈에 제 피가 마르는 꼴이 보고 싶어 들이닥친 것 같더군요.
갑자기 배고프다면서 저녁을 차려달라, 과일을 좀 내오라고 하면서 별별 심부름을 다 시키지 뭐예요? 전 시계만 뚫어지게 보면서 남편이 도착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전화가 오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재빨리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글쎄 때 아닌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그래, 잘 도착했어? 우리 지금 같이 저녁도 먹고 기분 좋게 화해했다. 글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속이 깊은지 너 출장 갔을 때 같이 지내면서 좋게 풀자고 먼저 연락이 온 거야 글쎄. 그래, 그래서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짐 싸서 왔다. 공주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우리 여자들끼리 재미있게 놀란다. 넌 일이나 잘하다가 와, 알았지?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 오빠. 정말요? 잘 풀었다니 다행이네. 면세점에서 살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왕자가 최고야 최고. 남편과 통화하는 걸 주방에서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술술 잘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제 핸드폰까지 손에 쥐고 남편과 연락까지 못하게 막는 상황을 저는 진짜 어이없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건 그 와중에도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였죠. 어머니는 왜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며칠 뒤에 오면 다 알게 될 텐데 두 분이 편하게 쉬세요. 전 그럼 방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거 냉장고에 다 있으니까 찾아 드시고요. 내일 아침은 8시에 먹는 걸로 하자. 호박죽 같은 거 어떨까? 집에서 직접 쓴 게 맛있지. 우리 공주는 아침 든든히 먹어야 하니까 제대로 준비해. 오랜만에 집에서 싼 김밥이나 먹어볼까? 그리고 공주가 저녁에 샐러드 먹으니까 겸사겸사 그것도 같이 준비해라. 양배추랑 토마토, 치즈는 꼭 넣고 닭가슴살하고 견과류, 콩하고 계란도 삶아서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참 웃기더라고요. 고작 이딴 걸 시집살이랍시고 절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전 두 사람이 말하는 걸 애써 챙겨줄 생각도 안 했어요. 물론 남편이 있었다면 든든히 챙겨 먹고 가라고 밥도 차려주고 그랬겠지만 더는 잘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그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력해봤자 제 진심만 아깝단 생각이었죠. 저는 시리얼 2그릇에 우유를 대충 부어주고 상추만 대충 잘라 넣은 부실한 샐러드를 주면서 많이 드세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요. 하고 완벽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미 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도 괴로운 통에 더 애쓰고 말 것도 없었죠. 그리고 집안일도 평소보다 훨씬 대충 하고 넘겨버렸어요. 아예 손을 떼버리고 싶더라고요. 괜히 두 사람 뒤치다꺼리 해주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바닥에 머리카락 굴러다니는 게 보이고 화장실도 엉망인데 가고 나면 치워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시집살이도 아니고 하인 취급도 아닌 시간이 며칠 지났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절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쥐꼴 좀 봐라. 집이 무슨 돼지오리도 아니고 넌 어떻게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살림까지 이따위로 하고 살 수가 있니? 나라면 뭐라도 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 과자 부스러기나 던져주면서 그걸 아침이라고? 내가 이래서 부모 없이 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한 거야. 저도요. 어머니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뭐? 얘가 뭐라는 거야 지금? 어른한테 말 대꾸 하냐? 기본조차 모르고 사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내가 너 허락한 이유가 평생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컸다고 해서 손 하나는 야무질 줄 알았다. 근데 순엉망이야 이거. 뭐라고요? 지금 저더러 하녀처럼 컸다고 그러셨어요? 순간 하녀라는 말에 제 몸이 굳는 것 같더군요. 그래, 하녀가 뭐. 아닌 말로 부모 없으면 눈치 보면서 크는 게 당연하지. 거아보다 더 서러운 게 남의 집살이야. 아무리 먹어봐야 배부르지도 않은 동정이나 받아봤지. 진짜 모성이고 사랑을 몰라 너는. 내가 보기엔 고아보다 네 처지가 더 불쌍하다. 내 아들이 식장부터 잡아와서 난리만 안 쳤다면 나는 너 절대 허락 안 했어. 그래요? 그럼 끝까지 반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이모 손에서 부족함 하나 없이 사랑 많이 받고 제 몫은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컸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함부로 동정이니 그딴 말을 하는데요.
나도 너 불쌍해서 봐준 거야. 여태 몰랐냐? 누가 누굴 봐줘요? 제가 보기엔 진짜 불쌍한 건 어머니랑 아가씨 같은데요. 어머니가 주는 그 대단한 사랑 때문에 아가씨 지금 나이값도 못하고 애처럼 어머니 인형으로 살잖아요. 물건 하나도 못 사고 회사도 못 다니는 30살 딸이 정상으로 보이세요? 뭐? 야, 너 감히 지금 우리 공주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녀 같은 게 니까짓 게 우리 식구 이딴 식으로 말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우리 아들 오면 당장 너 이러는 거 까발릴 거야. 솔직히 하녀 소리까지 듣고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어머니든 누구든 간에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말이더라고요. 저도 같이 대들며 싸우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제 말에 더 흥분해서 몰상식한 말을 퍼붓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는 상종도 하기 싫다는 듯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처럼 더러워진 집이라도 일단 대충 치우자는 생각으로 청소기를 돌렸죠. 그런데 거실로 나가는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한 손으로 청소기를 뺏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뺨을 강하게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힘이 세던지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별이 보이는 것 같았죠. 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 돌아버리는 꼴을 기어코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가 처먹었나?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어디서 우리 공주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청소기를 돌려 청소기를. 내가 하라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게 아주 사람 약 올리나? 네가 이러니까 네가 근본도 없이 자란 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하녀는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다용도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제 머리 위로 그림자 하나가 보이더군요. 감히 내 아내한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리고 그 잠깐의 사이 제 앞에 있던 어머니는 거실 끝까지 나동그라져 있었죠. 알고 보니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나온 거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온다던 사람이 왜 집에 있었는지 저도 영문을 몰라서 눈이 커진 채로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놀란 남편은 발갛게 달아오른 제 얼굴을 어루만지더니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더 서둘러 왔어야 하는데 당신 혼자 두면 안 됐어. 미안해. 아니 여보, 대체 언제 왔어? 그리고 우리 둘 모습을 저 멀리서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면서 아프다고 엄살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어떤 짓을 해도 남편은 돌아볼 생각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관심을 받고 싶었는지 몸을 질질 끌면서 남편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죽겠다. 넌 어떻게 오늘 늦게 온다는 애가 어떻게 벌써 왔어? 내 몸에 손대지 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겨우 참고 있으니까. 아니 있잖아.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청소까지 너무 안 하길래 내가 집 좀 치우라고 한 소리를 했더니 갑자기 오기로 공주 찰 때 청소기를 돌리자니. 내가 다 봤다고. 내 눈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다고요, 엄마가 하는 짓. 그것만 보면 네가 오해할 수도 있지. 나도 순간 흥분해서. 얘가 말이다.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누가 대들었는데? 엄마가 한 말에 대해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 지금 많이 놀랐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저쪽에 가 계시라고요. 그래도 엄마 말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이러고 등 돌리면 어떡해?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남편은 갑자기 시어머니와 신우 짐가방 2개를 들더니 베란다 밖으로 사정없이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칼날처럼 서슬퍼런 어투로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나가세요. 끌려나가고 싶지 않으면 기회 드릴 때 어머니 발로 나가라고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태 나하고 이 사람 우리 둘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그 낡고 좁은 집 살면서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나만 믿고 따라와준 사람인데 엄마가 어떻게 내 가족한테 이러냐고. 아유 들어봐 엄마 말을. 엄마가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듣기 싫다고요. 오늘부로 끝인 줄 아세요. 엄마가 한 말 돌이킬 수 없어요. 아유, 가족끼리 무슨 끝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서로 심한 말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우리 둘이 좋게 풀 테니까 아유, 우리 아들 엄마한테 이러지 마라. 아이, 그래, 때린 건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가시라고요. 내 식구한테 함부로 하는 인간 난 절대 용서 못합니다. 당장 우리 집에 나가세요. 새 세기 전에 안 나가면 끌어낼 겁니다. 끌려 나갈래요? 하나, 둘. 아유, 알았어. 가면 되자님. 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우리 쫓겨나는 건데? 남편은 자고 있던 신우까지 끌고 나와 내쫓아버린 뒤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감당했을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본인이 막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한없이 큰 죄책감을 느끼는지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리고 그때서야 남편이 집 안에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당신 가슴에 대목 박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할 줄은 정말 몰랐어. 난 이게 식구라는 게 지금 당신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걸 이렇게 말하냐고 감히 누가. 그래도 당신이 같이 울어주니까 위로가 된다. 근데 나 때문에 일찍 왔던 거야? 그날 전화 통화할 때 당신 목소리는 안 들려서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 연락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비행시간 제일 빠른 걸로 바꾸고 새벽에 왔는데 이렇게 다 자고 있길래 여기서 눈 좀 붙이고 있었어. 든든하네 내 남편. 그럼 당신 옆에 내가 있는데 울지 마. 당신이 나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데. 당신 울리는 인간 용서 못해. 끝까지 쫓아가서 혼내줄 거야. 그게 누구라도.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정말 마음을 굳힌 것 같았죠. 더는 그 인간들을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남편은 여태 자기가 돈 번 걸로 생활비에 용돈까지 받아서 의지해 살았으면 최소한 저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더라고요. 남편의 손절에 갑자기 불안해진 시어머니는 집 앞까지 찾아와 문 앞에서 사정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꿈쩍하지 않고 버티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엔 남편이 없는 시간에 절 찾아와서 애원을 시작하더라고요. 얘야, 듣고 있니? 미안하다. 그날은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나 이 앞에서 무릎 꿇고 있으니까 화면으로라도 봐. 그날은 나도 쌓였던 게 터져서 말이 헛나왔어.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풀리겠니? 하나뿐인 우리 아들 이렇게 갈라놓고 살면 나 도저히 제명에 못 산다. 근데 전 어머니랑 만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주세요. 그만 찾아오시고요. 너 집 뺀다는데 알고 있었니? 벌써 팔아버린 거야? 우리 애가 지금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 착한 애가 사는 집까지 없애고 우리를 길바닥에 내몬다는 게 말이 되니? 우리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너밖에 없어서 그래. 나 죽을 때까지 여기 안 나타나고 조용히 살게. 근데요, 그건 그 사람 선택이라서요. 그리고 저도 딱히 말릴 생각 없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집을 없앨 수가 있니? 우리 미워하는 건 알겠다만 이건 늙은이 죽으라는 소리잖아. 나 죽고 나면 얼마나 괴롭겠니? 그러니까 네가 설득 좀 해다오. 지금 우리 공주도 아무것도 없고. 전 아직도 어머니 입에서 공주 소리를 하고 있으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아직도 공주놀이나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머니 아들 인생은 안 보여요? 그이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머니랑 아가씨 공주놀이나 철없이 하고 있을 때도 혼자 가장 노릇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쉬지도 않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고생했다, 저희들이 이사해서 좋은 집 사는 거 보기 좋다고 축복해 주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나는 그래, 내가 많이 부족했다. 아들만 믿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래도 저랑 그이는 어머니 챙기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대출금 갖고 힘들어도 어머니 생활비부터 빼놓고 살 정도로요.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전 아직도 어머니가 한 말 용서가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숨은 쉬고 살게 해주라. 아들하고 연 끄는 것도 내가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필요 있니? 이제 네 앞에서 정말 안 나타나고 산다니까. 약속하마. 아니요. 어머니가 그런 약속 안 해도 전 평생 어머니 안 보고 살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말대로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뺨 한 대 친 거라고 하면 이쯤에서 저도 용서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어머닌 사람이 절대 해선 안 될 말을 했어요. 선을 넘어버렸다고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졸지에 하녀가 돼버렸어요. 그건 절 키워주신 이모까지 욕되게 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용서해요? 정말 잘못했다. 내 못된 입을 아주 없애버리고 싶어 진심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 더 집에 찾아오면 경찰 부른다는데 아시죠?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거 다시 오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저도 그날 한 사실인데 남편은 시어머니 집까지 처분해서 확실히 관계를 정리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을 틈타 저희 집 주변을 맴도는 걸 보더니 이사를 하자고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와의 인연은 확실히 잘라버렸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갈 걸 생각하니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이모부까지 나서서 남편 일과 집까지 알아봐 주시니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무렵 경악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전에 운영하던 지점 사장님이 연락이 와서 아이고, 웬 정신 나간 노인네가 찾아와서 아주 죽겠어요. 혹시 전에도 있었어요? 무슨 할머니가 여기가 자기 아들 가게라면서 멋대로 들어와서 커피 타가고 우리 남은 음식까지 훔쳐가는데 우리도 몇 번은 불쌍해서 봐줬는데 신고해도 이거 맨날 찾아오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남편은 괜히 다른 사장님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남편은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영업방해되지 않도록 처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진짜 제대로 반성을 했다면 아들 이름 팔아가면서 그런 짓은 안 하기를 바랐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없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요즘 이모와 이모부에게 마음을 많이 쏟고 있어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다시 가족에게 얻는다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본 이모가 남편을 아들처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더라고요. 매주 반찬을 싸들고 3시간 거리를 찾아오는 이모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깊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2세 계획을 세워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는 키우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야겠지만 어떤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지를 시어머니를 통해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아이를 바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 혼자 서는 법부터 알려줘야 한다는 걸 제대로 가르쳐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이라는 개념도 다시 세우기로 했어요. 이모, 이모부도 제겐 엄마와 아빠고 꼭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더 소중하고 값진 존재가 있다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부족한 솜씨로 쓴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